네, 혼란한 와중에 팩트 체크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격자 K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혼란한 와중이라고 하셨는데 혼란한 그래서 와중. 바꾸고 싶어요. 조금 정리되는 와중이다. 혼란했던 와중에 와중을 정리되고 대통령이 정리했다. 정리했다. 예. 예,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바꾸겠습니다. 자, 좀. 어떤 식으로 정리됐는지 그냥 이 영상 한번 1분 한 30초 되는데 네.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으로 볼륨 크게 해주시고요. 저쪽 오른쪽에 볼륨 크게 해주세요. 오른쪽에 볼륨. 네. 자, 갑니다. 그래서 당장 대통령 측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북한 분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제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북한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대응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핵 네. 자, 이게 오늘 좋습니다. 네. 조금 요래 빠르게 이제 편집했던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말씀하세요. 꽤 긴 담화였어요. 대국민 담화로서는 아주 긴 영상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하이라이트로 뽑고 싶어도 전부 다 하이라이트. 전부 다야. 다 하이라이트야. 한마디를 뺄 게 한마디. 없어요. 그렇지. 뺄게 저는 지금 1분 30초를 어떤 기준으로 가져왔냐. 정말 강한 메시지를 내지만 민주당이 반박 못하는 것들. 그거 위주로 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나를 왜 이 지금 대통령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냐. 나라를 부숴버리려고. 여러 가지 근거들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간첩법 왜 통과 안 시키고 갑자기 간첩법 그냥 지금 합의를 파기하는 거잖아요. 간첩이 자기네 편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북한의 간첩만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세상에 간첩법을 그런 식으로 가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나라만 간첩이라고. 스파이는 모든 나라가 다.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이 우리 제일 의심 가는데. 대통령이 오늘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사진 찍고 국정원을 사진 찍고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잡혔고 심지어 어떤 사례는 우리나라 입국하자마자 그거 하다가 바로 걸려가지고 잡힌 중국인 40대 이런 걸 아주 구체적인 사례 언급한 건 대통령이 자신 있기 때문이죠. 이것만한 국정문란 사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당연히 민주당이 반대하겠거니 기대 안 했겠어요. 그런 걸 막아주겠거니 간첩법을 같이 통과시켜서 근데 그거를 확 반대해버렸잖아요. 간첩법을 그냥 완전히 파기해버렸잖아요. 아까 그 영상에 이제 38초로 가주세요. 38초. 아까 영상.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민주당은 이 논리 하나하나 반박하는 걸 포기합니다. 네. 미디어는 이런 것들 논리 하나하나를 한번 리뷰해볼 법하잖아요. 그 말이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포기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38초에. 예, 돌리지 말고 그냥 정지된 상태로 한 40초쯤으로 가시면 맞아요. 됐어요. 지금 맞아요. 37초 됐어요. 여기서 예, 맞아요. 돼요. 멈추면 됩니다. 멈추면 돼요. 네. 예, 연합뉴스 TV인데 네. 이 나라 완전히 부술 것 이런 식으로 자막을 써요. 하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훼손할 방법은 원문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는 일부 절취해가지고 앞뒤 맥락 잘라서 왜곡해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 오늘 민경욱 의원이 이봉규 TV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예요. 이건 맥락이 그 앞에 주어가 민주당입니다. 대통령을 만약 탄핵으로 끌어내리면 민주당이 이 나라를 부순다는 거를 얘기한 걸 갖다가 따옴표 이 나라를 부술 것 하면 마치 윤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를 부순다고 담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시청자들은 보고 있잖아요. 왜냐면요. 캡처되면 그렇죠. 서울역 같은데 이런 데는 오디오는 안 나오고 맞아요. 비디오만 나와요. 맞아요. 은행 같은 데 가보면 맞아요. 그냥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연합뉴스 같은 거.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나라 부순다고 나오는 거야 지금 대통령이? 이러고 흥분하게 됩니다. 이게 자동 AI가 아니잖아요. 이거 수동으로 다 입력합니다. 속기사 있고. 그렇지.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올린 건 저는 상당히 의도가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똑같은 게 또 있었어요. MBC에서 한 거 보십시오. 예. 다음 장 보시면. MBC에선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 국민과 싸운다는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교묘하게 자막을 다는 거예요. 인용을 할 거면 여기에 들어간 단어를 넣어야죠. 여기에 들어간 단어는 뭐였냐? 다음 장이요. 함께지. 한 팀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인데 함께를 빼면 국민과 싸울 것 하면은 마치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윤 대통령이 싸우는 거냐? 나라를 부수는 거냐? 뭐 이렇게들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산 마비, 탄핵, 그리고 입법 폭주 이런 걸로 지금 국회를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시킨 그게 국헌문란 행위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과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서 그런 국헌문란을 막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왜곡하고 싶어서 최대치로 선동을 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쏙 빼가지고 저는 그 조작질이에요. 이게 조작질입니다. 이건 그냥 미디어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그냥 실체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국민들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럼요. 예,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같은 소통 부재로 주한미 대사가 불만을 표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부 다 전화를 끄고 답을 하지 않아서 원곡이 어떻게 했냐?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바로 정지해 주세요. 예. 이자의 이름은 김준영입니다. 김준영입니다. 오늘 깜빵간 조국의 당 의원입니다. 조국 당 의원이에요. 예, 비례로 아주 그냥 쉽게 뺏지도 사람이에요. 이거 방송되자마자 바로 반박이 있었어요. 그것도 심지어 주한미 대사. 자, 다음 장이요. 다음요. 이게 국격 진짜 망신입니다. 네. 주한미 대사가 주한미 대사의 이름으로 반박문을 씁니다. 영어와 한글 둘 다 썼습니다. 왜냐? 네. 한국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쏟고 있으니까 주한미 대사가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 공개하지 않지만 요 새끼 때문에 합니다. 김준영 의원이 예,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의 발언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채널 A가요, 정상적인 매체면 주한미 대사의 이 반박을 반론 보도로 싫거나 싫어야지. 해당하는 그 기사를 수정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해야지. 추가 삽입해야 되거든요. 안 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왜냐? 자기들 입맛에 맞는 보도 방향이거든요. 저는 언론이 이렇게 그러니까 타락했다. 생각- 종편도 지금 완전히 지금 수상해졌어요. 종편이 보수가 아니야. 허가 받을 때는 보수 신문들로 허가를 받았는데 요즘 하는 거를 보면 보수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도 보면은 그랬고 이번에도 그래. 그렇게 느껴요. 이상하게 그래요. 예, 이거는 이 지금 매체들은요 항상 자사의 이익에만 복무하고 그것은 미래의 권력을 가질 가능성 있는 사람들 키우거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는 게 자기네들 회사의 이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불과 1년 전 보도를 보면요 민망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 안 이상했어요. 저 그때 채널 A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칭찬하더라고요. 나 이 사람들이. 근데 정확히 그 12월부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모든 권력이 이제 여기 이제 이게 한동훈을 차기다. 빨아댑니다. 이 사람이 차기가 될까 안 될까? 아니 우리가 만들지 이런 식으로 그거예요. 지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은 이재명이 이제 범죄자니까 그렇죠.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한동훈만 띄우면 요걸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동훈 대통령을 만들건 안 만들건 어쨌든 우파 진영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계속 누릴 사람이고 그 나이도 사람이니까. 젊고 그 사람을 어떤 여러 가지 기로가 있을 때 확 편 들어줘야지 나중에 보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그게 역력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체제를 놓고 싸우는 이 순간에서도 미국을 분노하게 하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데 부역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A 우리 우파 시민들이 혼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국 이야기 봤으니까 오늘 굉장히 의미 있었던 트윗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고든창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연구하고 또 정책에도 동아시아 연구가 유명한 예, 사람입니다. 참여를 정책에도 참여할 정도의 위치에 있고 이미 지금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가장 미국에서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자주 인용되는 사람인데 그냥 번역된 내용으로 읽겠습니다. 남한에서 한국민주당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에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정부 관료들을 탄핵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 노력은 국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죠.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널 A가 음. 진정성 있게 이 사태를 다루고 싶으면요. 이거 다루면 됩니다. 김준영이 거짓말해가지고 바로 반박되는 그런 걸로 사운을 걸지 말고 최고 권위자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북아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한 이걸 하루 종일 분석해도 돼요. 너무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 이렇게 언론들이 썩었고 가짜 뉴스에는 좌우 관계없이 좌우 관계 없는 게 아니라 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좌예요, 다들. 그러니까요. 예. 자, 자, 다음 다음 뉴스 보시죠. 보겠습니다. 아, 요건 유튜브 영상인데요. 네. 제가 일단 잠시만요. 12번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12번. 12번 기사요. 아, 죄송합니다. 예. 12번 기사 맞아요. 예, 12번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12번 기사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라는 폭로에 여당 의원들이 더 못 버틴다라고 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잘 됐다. 이제 윤석열 탄핵 찬성으로 우리 기류 바꾸자. 이게 어제 밤부터 분위기인데 네. 그걸 만든 게 바로 윤석열이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네. 그 폭로는 누가 한 거예요? 월요일에는 특임대장이 뭐 누구누구가 했습니다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날에 그런 지시가 없었는데요라고 회수됐는데 그날 갑자기 특전사령관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폭로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촉발됐거든요. 그 순서를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는 가짜뉴스인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 영상으로 볼게요. 네. 자, 예, 맞습니다.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기에 볼륨 여기 좀 키워주세요. 우리 또 존경하는 박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뭐 추가 통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잠깐 멈춰주세요. 그런데 자, 존경하는 박 의원님, 그 유영원이 존경 안 할 박범계 의원 얘기입니다. 박범계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 바꾼 거예요. 어. 지금 얘기한 게 오전에만 해도 그런 이야기 안 하더니 박범계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입장을 바꿨네. 왜 그렇게 했냐? 바꾼 경위가 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또 말씀을 들으니까 당시 대통령께서 두 번째 통화 때 뭐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 잠깐 멈춰 주시고요. 앞으로 한 7, 8초 정도 앞으로 가주세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한 48초쯤, 예. 예. 자, 유용원이 설명을 하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예. 굳이 하고 난 다음에 예. 눈빛이 어딜 향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쪽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유용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왼쪽을 보면 민주당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박범계일 수도 있고 박선원일 수도 있고 네. 눈빛을 한번 보세요. 재생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쪽을 보네. 민주당 쪽을 보네. 박범계 쪽으로 이쪽으로. 이건 이미 지금 박범계랑 질문은 마치 이쪽에서 했는데. 합을 잘 맞춰가지고 아까 잘 했는데 지금 이거 또 얘기해도 되는 거냐라고 박범계나 민주당 쪽 의원한테 한번
의사를 떠보거나 질문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눈빛이요. 눈치를 보는 거야 이쪽. 이거 말해도 돼요? 하고 이렇게 예, 저런 사실 그렇거든요. 이 저런 게 무슨 장군이라고 이자. 아유 저거. 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동으로 보이는 것에 오히려 진실이 있는 경우가 있죠. 저는 이 장면이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드러내버린 장면이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뉴스 보도로 본 이야기예요. 네. 자, 그 다음